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미분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분법의 내용이 상당히 많죠. 이 중에 시험에서 좀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고 자주 묻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의 이제 더함수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 공식 여러 가지인데 결국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 두 친구고요. 3번, 4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외우지 말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굳이 우리가 안 외울 이유는 또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암기법 알려줬었죠. 코탄, 이게 다 일단 뒤집어져 있는 녀석들 두 개 생각할 때 탄 CC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탄, 시컨트. 여기는 시컨트죠. 그러니까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탄 CC로 외우면 좀 암기하는 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험에 나오면 그때 대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은 여러분이 이제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르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인 룰 잘 사용하셔야 되고 가령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가 이렇게 0이다. 이 친구를 내가 뭐에 대해서 미분할지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는 편하게 4x죠. 그 다음에 여기는 3하고 보통 y'이라고 그냥 줄여버리는데 여기에는 뭐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정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그냥 정확하게 dx dy라고 쓰셔야 돼요. 가령 제가 여기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하면 4x x 프라임 3 y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때 x 프라임 y 프라임 각자 분해했을 때 dt dx dt dy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x랑 y가 아닌 다른 문자들이 튀어나올 건데 어려운 문제는 보통 t로 많이 나오겠죠. 뭐 t든 u든 s든 나왔을 때 정확하게 체인 룰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선생님 체인 룰의 결과만 가지고 썼죠. 왜 이렇게 되는지도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dt분의 d ex 제곱을 하기 위해서 내가 dt dx dx d 이렇게 체인 룰을 써주는 거죠. dx dx를.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x에 대한 미분을 해준 값이 4x고 그 옆에 dt분의 dx 즉 x 프라임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체인 룰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겠다. 복습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매개 변수는 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매개 변수는 이제 쉬운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빠르게 푸는 거 연습하는 게 여기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합성함수는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죠. 목세 미분법 얘기를 이제 빼놓고 갔는데 목세 미분법도 공식이랑 좀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합성함수 얘기하면서 음함수의 미분법도 같이 얘기를 했었네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합성함수라고 해놓고 거기서 음함수 위주로 얘기했었는데 합성함수에서도 이 사고방식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합성함수에서도 체인룰을 사용하죠. 음함수에서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역함수 미분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은 결과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얼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끝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마치 토핑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함수의 미분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하시는데 빠르게 풀어야 할 때는 정확하게 이 암기된 공식이 튀어나와야 하고 좀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푸셔야 합니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풀 때의 그 논리는 개념편에 잘 서술을 했고 설명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아니면 현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은 보통 킬러 주제로 나와요.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합성함수랑 합쳐가지고 음함수의 미분법은 킬러로 자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도함수는 뭐 사실 여기 끼어 있는 거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뒤에서 하고, 이 내용은 뭐 시험 범위에 따라 다르니까 깊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시죠. 먼저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그냥 목합 매음역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목세미분법이죠. 목세미분법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세미분법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공식이죠. 공식이랑 친해지자. 그래서 뭐 자세하게 공식을 다시 한번 뭐 읊거나 이러지는 않겠고요. 여기 한번 다뤘었네요. 아유. 네, 뭐 그대로 보시죠.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자연 지수 함수, 자연 상수가 미친 이 지수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미분으로 나왔을 때 결과값들은 미리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요. 얘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 내신은 하나라도 더 해놓는 게 중요하니까, 미분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의 모습들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옥셈미분법을 했을 때 중요한 점은 원래 천천히 해보면 이게 이제 제곱이 되죠. 이렇게 제곱이 되고, 그런 다음에 분자를 미분하고요. 거기다 분모를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 분자는 그대로, 그 다음 분모를 미분하는데, 이게 특징이 이게 똑같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2x로 묶입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f가, 그리고 2x의 제곱인데 이 제곱이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결론을 빠르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꼴은 그냥 분모는 그대로고 여기 미분 한번 하고 자기 자신 빼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풀이는 지금 여기 선생님이랑 항상 할 때 얘를 미분하고 미분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분자를 빼서 만들어줬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빠르게 얘를 미분을 한다 했을 때 방금 이 구조를 활용을 해보면 G'X는요 분모 그대로 살리시고 분자를 미분하세요. 줄여 쓰겠습니다. 다 줄여 쓸게요. 마이너스 사인으로, 그 다음에 함수 그대로 한 번 더 이렇게 되죠. 코사인 X. 문제를 보면 G 프라임 파이가 다음과 같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G 프라임 파이를 넣어보시면, 파이가 들어가면 이제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죠. 바로 사인은 사라지고 코사인은 1이죠. 그래서 사라지고, 다른 의미로 사라지지만, 정리를 해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1로 사라지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이 친구가 지금 뭐랑 같다? 넣어주시면 f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정리해 주시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답 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목세미분법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30번 같은 경우에는 식세우기죠. 얘는 식세우기 이 도형 보면 이제 바로바로 손이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준 각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해보셨겠죠. 괜히 주진 않았을 테니까. 이것도 뭐 필요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고, 여기 세타, 여기는 30도죠. 이 구도는 우리가 많이 본 구도입니다. 자, 어떤 구도예요? 양쪽의 각도를 알고
여기 아래 변을 하는데 공통된 높이가 미지수인 경우에는 여기 별과 달을 만들어줘서 더하기 했을 때 1이다로 식을 세우는 게 정석이죠. 빠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선생님 매번 이제 강조는 합니다만 세타하면 우리가 여기 2면 여기가 2 탄젠트 세타죠. 이건 잘해요 학생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2 탄젠트 세타였으면 우리가 여기를 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그냥 무조건 역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를 거꾸로 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 탄젠트 세타에 탄젠트를 거꾸로 붙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가 2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대의 경우에 2 탄젠트 세타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탄젠트 세라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역수로 붙여주면 된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R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탄젠트 30분의 R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탄젠트 세라분의 R 이렇게 하면 식이 나오죠.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R 플러스 탄 세라분의 R은 1이고요. R로 정리를 하면 루트 3 탄 세라분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세우기이고 전형적인 중학교 내용 이용해서 풀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R을 알았으니까 탄젠트로 나눠주시면 R은 여기 탄젠트가 있어야 되네요. 탄젠트 세라. 그리고 이때 이 탄젠트 세타로 나눠준다는 것은 여기가 1이 되고 그럼 여기가 H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미분할 때 옥새 미분법이 하나 들어간다 그런 말이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미분할 때 탄젠트만 있죠. 시컨트 제곱 이렇게 식 사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세 미분법은 이렇게 공식 잘 쓸 줄 아냐 이 정도 따져주시면 돼요. 자, 합성함수는 뭐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만, 얘도 합성함수죠. 얘를 합성함수인데 꼴을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 얘는 항상 LNA, 이 LNA로 A를 보고 여기에 fx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미분을 하면 우리가 이 LNA fx에 당연한 소리죠.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속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NA f'x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얘를 줄이면 EFX, AFX 그대로 하시고 그냥 속미분만 하는 게 아니라 LNA 붙여줘야 한다. 뭐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EX를 미분해라 그러면은 EX, LNE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원리죠. 그러면 2에 3x를 미분해라. 2, 3x 하시고 3 하시고 ln 2죠.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ax는 2 ln ax 이렇게 보시니까 당연히 ln a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같은 경우도 로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로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ln a 분의 1로 빼버리죠. ln x 이렇게. 그래서 ln a는 빼버리는 거니까 합성의 개념으로 보긴 좀 어렵고요. 그냥 띄어내서 풀면 편하겠죠. 공식 한번 체크하시고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의 미분도 각각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좀 적어보는 것도 좋겠죠. 얘는 탄 cc니까 코시컨트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컨트는 이거는 시컨트의 탄젠트 미분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코시컨트 같은 경우에는 시컨트 탄 cc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코시컨트인데 이 c로 읽어서 탄 cc 마이너스 이렇게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문제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잘 하시겠죠. 얘도 그냥 차분하게 푸시면 됩니다. 왜 여기서 이제 스톱을 했냐면 합성함수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면 이걸 치환하면 되고요. 치환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만 해주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시킬 것들을 지켜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사인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제곱 떨어지고 사인 x에 속미분 코사인까지 이렇게 해주면 그냥 깔끔한 겁니다. 얘가 이제 미분된 값이고 거기에 이게 지금 4분의 파이를 넣어라 했으니까 4분의 파이를 넣으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이죠. 이 친구를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은 잘해야 합니다. 이 친구는 별표 하나 치시고 얘는 합성이랑 역함수랑 섞어놨어요. 그래서 역함수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y는 fx가 있을 때 이 친구의 역함수를 우리가 g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x는 g g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를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했냐면 y 대신에 x를 넣는 거죠. 역함수는 x 대신에 y를 넣는 거고요. 얘를 잘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했어요. 그러면 x는 f y가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초입 단계죠. 그리고 나서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캐릭터 자체는 이미 역함수로 변환이 되는 애예요. 식 자체가 이쁘지 않아서 뿐이지 이게 또 음함수 또는 복잡한 함수 형태로 나타나 있는 역함수의 표현입니다. 얘도 그랬을 때 이제 이 친구를 미분을 한다 하면 당연히 y에 대해서 여기서 해봐야겠죠. dy dx 해주면 dy dx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냥 f 프라임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뒤집어주면 dx분의 dy가 되는데 지금 라지 x 라지 y니까 이게 결국에 뭘 의미해요? g 프라임 x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g 프라임 x를 내가 구해보면 f 프라임 라지 y분의 1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라지 y다는 거. 라지 y 라지 y가 뭘 의미하냐, 우리가 x랑 y f였다면 g는 x랑 y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g에서는. 근데 우리가 역함수 관계에서는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했습니다. f의 a, b였다. 그러면 f 인버스에는 b, a가 항상 성립하는 거죠. 이 관계를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나한테 지금 g'1을 구하라 했다. 근데 나는 g'을 구할 수 없어. f'으로 구할 텐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g가 지금 역함수라고는 안 했네요. 그럼 또 괜히 헷갈릴 수가 있겠네.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제 이걸로 얘기해 봅시다. f 인버스 1을 내가 구해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f 프라임 을 가지고 구해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뭔 생각을 하는 거냐, 자 f
뭘 넣었더니 지금 인버스 1이 나온 거잖아요. 죄송. 2를 넣었더니 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A를 넣었더니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A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A가 F 인버스 1을 물었으면은 F 프라임에 이것도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F 인버스의 프라임, 그래서 G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인버스의 프라임 쓰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F 인버스라는 녀석의 프라임에 1 값을 넣어봐 하면 F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F A, 이 A는 뭐예요? 당연히 A는 F 인버스에 1을 넣은 값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바로 정리되는 바는 얘를 보면 F 프라임에 F 인버스 1을 이렇게 넣고 그거의 역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개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들을 때마다 새로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변환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이제 더 얘기를 하자면 F랑 F 인버스랑 합성을 하면 X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시면 F 프라임 인버스 X,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프라임 X가 1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이게 더 쉬운 것 같긴 하지만 둘 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얘는 F 프라임의 F 인버스 X분의 1이다. 그래서 지금 내 여기 1이 궁금해. 그럼 여기 1을 집어넣어야 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합성함수로도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 역함수의 미분법은 정확한 개념 이 두 가지를 다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문제 푸는 거랑 뭔 상관인지 보시면, 이 문제를 잘 보시면 fx고요, gx는 합성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역함수래요. 그러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보통 취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G1은 0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x에 2를 넣으면 G1이 나오죠. 그래서 x에 2를 넣으면 G1은 0이고 F 인버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2가 0이다 라는 식을 준 거네요.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것은 G 프라임 1입니다. G 프라임 1은 일단 얘를 미분을 해봐야겠네요. G 프라임 10분의 x 플러스 8 속미분 하시면 10분의 1이죠. 은 f 프라임의 인버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 준하여 생각을 해보면 내가 x에 2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도 x에 2를 넣으면 g 프라임 1이고 10은 넘어갈게요. 10 f 인버스 프라임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 구해주는 거죠. 지금 f 인버스. 그래서 역함수 문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얘는 f 프라임 f 인버스에 죄송합니다. 인버스를 구하지 않고 하는 거라 했죠. f 프라임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f 인버스 2라고요. 분의 2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줬나 봐요. 그래서 f 프라임 0 분의 1이 여기다 10을 곱해준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미분하는 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미분하시고 대입해 보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합성함수 미분하기 한번 하는 거랑 역함수 해석하는 거, 역함수가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식만 암기 잘해서 세워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게 엄밀한 정의와 의미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공부를 많이 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많이 해봐야겠죠. 다음
합성함수 미분법의 활용은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활용 잘 풀어보시고 다음으로 보시면 매개변수. 매개변수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로 접선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선 문제를 풀려면 dx, dy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dx, dy는 잘 아시겠지만 dt분의 dx, dt분의 dy로 구해주는 거고요. dt분의 dy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d 플러스 3 dt분의 dx 이와 같이 구해지죠. t가 0에 대응하는 점이라 했으니까 얘가 몇 컴마 몇이냐, t에 0을 집어넣어보면 1,1이 되겠죠. 기울기도 t에다 1을 대입하시면 기울기가 3분의 2죠. 그래서 y는 3분의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x에 10 집어넣어보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게 좀 변형됐을 상황까지 조금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매개변수랑 이 곡선의 어떠한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뭐 최소값 등등 또는 다양한 그래프의 개형 문제랑도 연결해서 충분히 낼 수 있겠죠. 아마 뒤에 다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기본기만 잘 챙기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음함수의 미분법, 체인룰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앞에는 다 연습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체인룰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했고 이렇게 무조건 공식만 외워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개념 쓸 줄 아셔야 한다는 거. 연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이런 걸 풀 때 어떤 기준으로 풀어라 해도 다 풀 수 있게 돼요. 자, 문제를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b다. a, 0에서 항상 강조하죠. 이렇게 접선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결국에 내가 필요한 거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dx분의 dy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dx분의 dy를 구할까? 이 식을 가지고 음함수의 미분을 써야겠죠. 그래서 나는 dx, d를 할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했어요. 이게 결국엔 뭘 의미해요? y'의 의미를 dx분의 dy다 라고 보증하는 거죠. 미분해 보시면 이게 하나 달아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걸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자, 얘만 따로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미분을 할 때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죠? dx, d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dx, d를 하고 있을 때 얘를 그냥 한번 하고 속미분을 하죠. 이때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y를 상수 취급하는 거랑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음함수의 미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건 말 그대로 그대로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주시면 뒤에 게 미분 됐으니까 당연히 dx, dy가 여기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식에서 y'만 쪼려내면 되겠죠. 쫙 쪼려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을 1,0이 되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a가 1이란 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1,0을 대입하시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죠. 연습을 잘 하시고, 제일 중요한 역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정의는 변환을 가지고 꼭 하시고, 또 이것도 중요하다고 이미 다 설명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잘 챙겨둬라. 이제 결국에는 문제에서 빠르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역함수를 gx를 할 때 항상 강조하지만 gx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gx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본 순간 역함수에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갈 녀석이 바로 뭐다? g이다. 그러면은 g 어떻게 읽으라 했죠? 함수에 뭘 넣어야 2가 될까? 이렇게 얘 뭘 넣어야 2가 되나요? x 1인 값이어야겠죠. 그래서 x에 딱 보면 x에 얼마 넣으면 되나요? 지금 x에 1 집어넣으면 잘못 썼죠? 어쩐지 2x x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1 되고 미분하셔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다. 나머지들은 뭐 몇 가지 좀 섞여 있을 뿐이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요즘 스타일도 여기서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는 다 비슷하다. 하지만 이게 옛날 기출들 보거나 아니면 좀 어렵게 나오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란다. 뭐 이 정도. 이거 68번 좀 어렵습니다. 68번이 좀 어렵고 좀 잘 봐둬야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뭐 29번이니까 쉬울 리가 없겠죠. 자, 문제를 이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천천히 보시면 fx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고 양수 t에 대해요. t, 0과 x, fx 사이의 거리.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t는 여기 t, 0이죠. t. 그리고 뭐 여기 위에 x, fx가 있고 그때 이 사이의 거리가 최소래요. 이 사이의 거리가 최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한테 여러 번 다른 유형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하자면 만약에 어떠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수직인 경우에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먼저 고정이 됐을 때 여기를 s라고 하라 했네요. s 이렇게 주어지는 이 s점은 이때의 기울기하고 평균 변화율이 수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t가 바뀌면 s도 바뀌겠죠. t가 일로 왔어요. 그럼 더 이상 이게 최소일 리 없잖아요. 뭔가 바뀌겠죠. 근데 바뀔 때 또 그 s도 뭐예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랑 수직이게 되는 점이다. t가 바뀌면 s가 바뀌어요. 그때 문제를 계속 보시면 이때의 fs를 말하는 거겠죠. 얘를 gt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죠. 왜요? t가 바뀌면 s가 바뀔 테니까 t가 독립변수고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로서 이 값을 t로 표현해 달라는 거죠. 그럼 t랑 s에 대한 식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길어지죠. 해결형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그때 이제 또 GT의 역함수의 이걸 구해라. 해석은 어렵지 않네요. 역함수를 바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G 프라임 달아두시고 G 프라임에다가 H1을 집어넣었을 때 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GT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GT를 찾아야 되고 그 GT는 또 뭐가 필요해요? S와 T로 이루어진 식이 필요하죠. 관계식이. 그래야지 T를 변수 삼아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H1에 대한 정보, 즉 GT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1이 나오나 그 정보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GT가 필요하고 S와 T에 대한 식이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줄줄 풀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석하는 것도 좀 쉽지 않죠. 보통 실력으로 하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S와 T의 관계식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여기 수직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구해보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어차피 우리 S에서 구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변화율을 보셔야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을 보시면 평균율은 지금 이 친구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ES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미리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변율은 여기 t,0에서 s,로 가야 되니까요. s-t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S와 T의 관계식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ES 플러스 1분의 이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관계식을 찾았네요. T랑 바로 적읍시다. T는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나오는데 지금 GT는 ES 플러스 S인데 우리가 평상시처럼 생각하면 이 S에다가 S로 정리된 식을 집어넣어서 얘를 다 T로 이루어진 식으로 만들어 줘야만 GT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능에서는 앞으로. 그럴 거면 우리가 체인룰을 배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체인룰을 배운 이유는 관계식만 있으면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도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GT는 이렇게 두는 겁니다. GT는 건들지 않아요. 그럼 쌤, GT를 안 건들고 어떻게 G 프라임 T를 구합니까? 그걸 할 수 있다니까. 왜? 뭐만 있으면? 관계식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한테 핵심이 되는 식은 얘랑 얘예요. 이게 이제 체인 룰입니다. 맞아. 구해봐야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 바로 G에 대한 미분된 함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을 하는 거예요. G 프라임. 근데 항상 뭐에 대해 미분하는지 잘 봐야겠죠. 지금 나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D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얘 ES 그대로 빵 적으시고 뭘 적으셔야 돼? 여기다가 S 프라임이죠. 이 S 프라임이 뭐예요? TTDS라고. 헷갈리면 처음에는 그냥 TTDS라고 적으셔야 돼요. 중요하다 강조했죠. 그 다음 여기도 그냥 1하고 S 프라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헷갈리시면 TTDS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이죠. TTDS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면 DTDS를 뭘로 구해요? 얘로 구하면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깔끔하지 않나요? 이렇게 사고하는 게 이걸 다 섞어가지고 S랑 다 섞어가지고 합성함수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아까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G 프라임을 구할 수 없으니까 H 프라임을 구할 수 없으니까 G 프라임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얘도 깔끔하게 우리가 GT, T로만 이루어진 식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변수가 섞여 있는 식을 가지고 그냥 뭐 한다? 음함수의 미분을 해버린다. 체인룰을 사용한다. 라이프니츠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얘도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dt분의 ds죠. 그러면 얘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쉽겠어요?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쉽겠어요?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쉽겠죠.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나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미분해라 하면 자신 있죠. 이렇게 미분하라면 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당연히 Y라고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냥 S에 대해서 미분해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DT분의 DS가 필요한데요. DS분의 DT 구한 다음에 뒤집으면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DS분의 DT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미분을 짜라락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S는 혼자 1이 되죠. 식 정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해놓고 끝내는 겁니다. 자, 나는 DS분의 DT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얘의 역수가 1로 들어오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한 겁니다. 보세요. 내가 H1을 이제 알아야 돼요. H는 G의 역함수라 했으니까 읽어보면 G에 뭘 넣어야 1이 나올까? 그럼 G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G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1이 나올까로 생각이 번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좀 엄밀하게 풀어야 돼요. 보세요. GT 호흡이 길면 이제 또 헷갈리지. 그러니까 잘 공책에다 정리하면서 풀어야겠죠. 자, G에다가 뭘 넣어야 1이 나오냐 했을 때 T랑 S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S에 뭘 넣어야 돼요? S에는 0을 넣어야 됩니다. S에 0을 넣어야 1이 나오죠. S에 0을 넣는 거죠. 그럼 T에는 뭘 넣어야 될까? 이걸 다시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럼 S랑 T에 대한 관계식은 항상 다 어디로 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 1로 와야 합니다. 여기로 1로 다시 와서 이번에 S에 0을 넣으면 T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S에 0을 넣어보세요. 이 식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1 곱하기 2 그래서 T는 2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이 2다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식에서 과정은 다 어디로 가? 관계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T는 2구나 는 걸 알겠죠? 그러면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 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S에 0을 넣어서 1이 나오는 건 맞지만 T에는 2를 넣어야 T에는 2를 넣어야 S가 0이 돼서 결과적으로 GT 값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이제 뭘로 바뀌어요? G 프라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0이 아니라 2입니다. 2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 T에 대한 GT에 대한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지금 두 번 다 왔다 갔다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보죠. 그럼 G 프라임 2를 구한 다음에 역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T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T에다가 2를 대입하고 S에다가는 0을 대입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S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2 곱하기 DTDS인데 이 DTDS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식에다가 S에 0, T에다가는 2가 되는 거니까 S가 0인 값으로 계산해주고 그거에 역수를 취해줘야겠죠. 역수를 취해줍시다. S에 0 들어가면은 2 곱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6분의 1 답은 3분의 1이 나오고요. 얘를 뒤집어야 되니까 답은 3이다. 되겠습니다. 이게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잘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한 호흡을 여러분이 스스로 공책에다가 쫙 적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역함수랑 매개변수 매개변수가 아니죠. 음함수 다 이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체인룰을 이용하는 아주 좋은 문제이고요. 역함수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작년 기출문제 풀 때, 그러니까 2024년 기출문제 풀 때도 2024학년도
풀 때도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체인룰을 이용하면 가볍게 풀리는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함수 문제에서 선생님이 개념을 이용한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개념편 복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도 중요한데 꼭 개념편 복습을 하시고, 이 문제를 틀리면 이제 계산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틀린 이유가 있어요.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예요, 이거는. 그래서 개념을 꼭 복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계도 함수죠. 이계도 함수는 이제 개념만 잘 점검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준에선. 그래서 함수가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는 건 미분이 두 번 된다는 거니까 fx하고 f 프라임 x 모두 미분 가능이죠. 그 말은 둘 다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끼리 지금 보시면 합성을 해놨죠. 연속끼리 합성하면 친구도 연속이죠. 그러니까 연속끼리 합성한 연속이니까 우리가 평소처럼 풀어주시면 된다. 평소처럼 푼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연속인 함수 나오면 미분계수가 정의됐으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극한값이 지금 극한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럼 얘를 그냥 연속이면 함수값이라고 취급하면서 문제를 풀었죠. 가령 fx-1 x-1 fx가 연속이라면 얘가 3이다 나왔을 때 우리는 f 맨 처음에 1이 1이라는 사실, 근데 얘가 그냥 1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논리는 이건 거죠. x가 1로 갈 때 f1이 그러니까 극한값이 1인 거죠. 함수값이 1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연속이니까 얘가 f1도 된다 하면서 이 결론을 얻는 거고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1은 3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그런 걸 엄밀히 따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 니은디귿 문제 풀 때, 가나다 문제 풀 때는 유심히 생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이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복잡한 애가 있으면 항상 치환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속이니까 얘가 1이고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f 프라임 2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가를 이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f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다음 같이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제 1등급 마스터 문제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대부분 30, 29 얘는 제외하고 옛날이니까 21번이죠. 옛날 21번 제일 어려운 거였고, 옛날 21번, 옛날 21번 다 뭐예요? 킬러 문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문제를 맞히고 안 맞히고가 1등급을 결정하지 않았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틀려도 1등급인 경우들이 있는 문제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풀린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푼 사람은 다른 문제를 못 풀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시간을 너무 많이 썼거나, 또는 뭐 여기 연달아 나오는데 아래는 29번이고 아래는 30, 위에는 30번이죠. 이 두 문제를 풀 때 두 문제 다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이게 평소 실력과 별개로 그게 그날 잘 안 보이면
막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 풀었겠죠. 둘 다 그게 잘 떠올랐으면 푼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떠올랐으면 하나만 맞췄을 테고, 이런 거에 따라 뭐 점수가 정해졌겠지만, 아주 최상위권들한테는 중요하지만 1등급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접근할 때 못 풀었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을 수집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를 연습하는 그 과정을 오히려 복습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얘네가 미분이 돼가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분법들이 사용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이 아이디어를 못 떠올리는 것 때문에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 아, 다만 이제 76번만 좀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79번도 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풀리는 문제예요. 죄다 아이디어가 쓰이는 문제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선생님 생각에는 얘네들은 한번 풀어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게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혼자 그냥 아이디어들을 쭈루루룩 적고 그냥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오케이,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 문제 잘 복수해 주세요. 학교 내신에 이런 것들이 사실상 1등급을 가르는 킬러 문항으로 나옵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이렇게 한 문제 유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시험장에서 풀어내면 대박인 거고요. 시험장에서 내신 기준으로 이런 걸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내신 시험장에서 얘를 풀고 나왔다? 그거는 선생님이 볼 때는 이미 걔는 수능도 잘 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그러면 내신 입장에선 얘네들을 그냥 한 번 정도 풀어보고 아이디어만 잘 암기해서 혹시 나오면 풀어야겠다 이 정도. 근데 얘가 숫자 고쳐서 내면 그걸 시험장에서 푸는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다른 거 더 보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좀 중요한 아이디어들, 앞에서부터 누적되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거는 현장 강의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